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충감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료가 오늘 오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잠시 자료 볼 시간이 필요하시면 잠시 중지를 하고 자료 검토 후에 계속 할까요? 원활한 감사 진행 우리의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미 의원님. 예, 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압축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교육을 했냐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시공하는 업체에서 오셔서 정비하시는 두 분께 교육을 드렸고, 뭐 4차례, 뭐 5차례 드렸다고 했고, 그 이후에는 정비하시는 분들이 실제 사용하는 근무자들한테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하셨고요. 근데 일단 저희한테 주신 점검 일지로만 보면 사실은 실제로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뭐 정해 시간에 이런 관련해서 내용에 이야기는 했는데요. 아마 이사장님이 오신 지가 아직 1년이 안 되셨죠? 1년 넘으셨나요? 아마 공직생활 좀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고 퇴직하셨을 것이고, 사실 저희가 약간 기대했던 거는 좀 더 시설관리공단이 체계적으로 조금 그동안 좀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시설관리공단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기대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안전 관련해서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인명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긴 하나, 혹시나 누군가가 다쳐서 그 작업장에서 그랬으면은 되게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교육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좀 체계적으로 정비원들이 받았으면 그거 관련된 근거도, 그러니까 자료도 만들어 놓으시고, 어쨌든 거기 팀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그 사무실에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교육 받을 때 같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도 일단 교육이나 이런 것들 같이 받으시고, 그 교육을 했으면, 그리고 교육한 자료도 남겨놓으시면 그게 다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자원회수센터의 이게 실적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 이렇게 교육 받았습니다, 교육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이거는 의회에 뭐 잘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의 성과고 좋은 일인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교육하고 교육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게 저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장의 정비원이나 이런 직원들이
기계를 그 작동시키는 기본적인 것들은 정비원들이 하고요. 선별원들은 아주 단순한 것만 합니다. 예를 들면 수동으로 작동할 때 전진 후진 시키는 이런 정도의 스위치라든지 견강선이라고 해서 선별품을 묶는 작업, 이것만 선별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은 수차례 이루어졌고요. 다만 그걸 매번 이제 사진에 이렇게 담지는 않았지만 압축기, 압축품 조절위원 세팅 방법 교육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 관리를 해왔던 것이고요. 맨 뒤에 그 노랗게 이렇게 띠지가 붙어 있는 걸 보시면 이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라고 그래서 압축기를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 자료를 선별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선별원들이 이걸 코팅해서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이제 충분하게 이루어졌느냐는 이 사항은 선별원들의 작동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기계의 문제인데 이제 선별원들은 기존에부터 근무하시던 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그 기계에 접근하도록 하고 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분들이 또 거기에 투입되는 사람들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네. 이사장님 그 압축기 게이지 관련해서 그 수동으로 작동은 누가 하신 건데요? 250kg까지. 그건 선별원들은 손을 대지 아니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건데요? 정비원이 정비원들이 하신 거예요? 합니다. 네. 그러면 정비원들에 대한 교육이 그러면 충분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시지 않나요? 정비원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면 210kg나 혹은 그때 얘기하신 대로 작정선에서 네. 170까지만 가야 되는데 왜 250까지 게이지를 돌리게 된 거죠, 그러면? 그 게이지에 관한 부분은요. 거기서 업체에서 생산돼서 나올 때 250으로 돼 있었던 거고요. 250으로 맞춰서 작동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날은 왜 그 뭐 어쨌든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쨌든 왜 그런 문제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250으로 게이지를 돌리지도 않았는데 사고가 났다는 말씀이세요? 그 정확하게 저희가 설계대로 이 물품을 보면 맥시멈 210까지 작동하는 게 이 그 기계의 설비로 설계가 돼 있고요. 이제 보통 통상 180 정도로 운영을 해라 이제 이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를 직원들이 손대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로 수동 작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추가로 수동 작동을 어떤 분이 하셨냐고요? 거기에서는 게이지를 손을 대는 것은 아닙니다. 수동 작동에서는요, 이 그 PLC 카메라 작동. 그러면 수동 작동 시에는 게이지 상관없이 그냥 계속 뭐 버튼 일정 버튼을 누르면 그러니까 210에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누르는 대로 예를 들어 간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수동 이사장님, 무슨 작동은 말씀인지 전진과 후진 이것만 하거든요. 네. 추가로 조금 더 밀 때 전진 버튼이 있고요. 네. 그 버튼을 중립으로 놓으면 스탑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버튼으로 표현했는데 어쨌든 전진을 지금 계속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압축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전진을 그냥 계속 돌리는 게 중간에 어떤 정지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돌리면 돌리는 대로 계속 전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아닙니다. 압축품이 앞에 있기 때문에 네.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눌리고는 이게 정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파손이 됐잖아요. 이날은.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게 그 원인이 어떤데 지금 어제 저희한테 주신 내용에 따르면 유압을 140, 170 세팅하는데 250kg 정도로 세팅되어 있었고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그럼 이건 세팅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냥 정비사 하시는 분들이 그냥 어쨌든 전진의 그 뭐 레버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돌려서 계속 압축을 시켰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앞에가 파손이 됐고 이게 정확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이해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저만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죠? 네. 그 정비원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세팅을 해놓고 이걸 이제 선별원들께서 추가 압축이 필요하다 할 때는 더 강한 힘으로 압축을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그 힘 정도로 이렇게 눌러주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그날 사고가 나고 힌지 부분이 떨어진 것은 지금 명확하게 지금 규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명이 안 돼 있어요? 네, 그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를 규명이 안 된 상태죠. 저희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아, 그럼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아,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이걸로 원인을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이유 말고 복합적인 거면 이거 말고는 또 어떤 원인이 있으신가요? 이제 저희는 이제 최초 납품된 그 압축기 앞에 힌지 부분의 용접이 다소 약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통상 설계값을 210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 이상으로 이게 강한 힘을 줄 수도 그 유압계는 더 강한 힘으로도 줄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지만 그건 최대 저희가 250으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도록만 된 것이지 그날 그렇게 250으로 세팅된 여부를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 저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서류가 다 의미가 없는 서류를 주신 걸로밖에 안 돼요. 아니 저희가 원인 규명에 뭐 사고 처리, 사고 내용, 조사 내용 이거 다 보내주셨다가 갑자기 복합적인 문제고 본인들의 규명을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버리시면 그럼 이거 서류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원인들 아니 뭐 제출한- 세 분의 답변도 다 통일성도 없고 이 서류에 지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일단 설계상에 우리가 권장 압력은 180kg였고 그리고 그 최대 210 최대 출력까지 설계상의 그 내역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이 압축기 파손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힌지 부분, 접합 부분이 떨어진 그 상태에서 봤을 때 작업자가 그때 눈금이 아마 250으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250까지 갔다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250 그 눈금이 맞는가 틀린가 사실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제 구술로 이야기를 한 사항이라 누구는 210이다 그러고 누구는 250이다 하니까 사실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자동 모드로 세팅을 했을 때 이제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150kg로 해서 이제 세팅을 해놨어요 자동으로. 이제 그렇다면은 150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유압 장치가 중지가 되는데요. 수동에서는 그런 유압 장치가 중지되는 그런 모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정하건대 그 당시에 수동으로 계속 이제 압력이 가해져서 아마 210에서 부전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기계 내용상에 210이 되면은 경고 불이 들어오고 부저가 울리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작업자들이. 그래서 210 이상은 힘이 갔다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 눈금이 이제 250에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그 원인으로 딱 따져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이제 사실의 어떤 매뉴얼에 대한 유지 관리 매뉴얼에 대한 그런 교육적인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이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작업에다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그 장비 매뉴얼 사용 매뉴얼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수동 모드로 해서 무리하게 힘을 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새 장비에 대한 어떤 적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질문했으니까 예. 그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예. 이사장님 인명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긴 한데요. 혹시나 그 앞에 사람이 있었거나 인명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이사장이 책임져야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사장님
이게 뭐 교육이 미비했다, 뭐 어쨌든 인명 사고가 안 나서 너무 다행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뭐 다른 공정 과정에서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사장님 말고 옆에 계신 분들은 사실 공무원분들이세요. 네. 그러면 이사장님이 좀 더 책임감 가지고 저는 이 안전 관련해서는 좀 더 책임감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대상은 이사장님이세요. 예. 그리고 이게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은 되게 오버해서 2번, 3번 확인하고 이렇게 해도 절대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다고 하면 더 면밀히 방금 얘기하신 대로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이나 매뉴얼 관련해서는 더 조금 챙기셔가지고 팀장님이랑 얘기하셔가지고 다른 작업장도 마찬가지십니다. 예. 다른 작업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더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다른 공정이든 다른 작업장에도 안전 관련해서는 한번 점검하시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선별장이 준공되는 시점에 직원들과 그리고 공사 관계자들과 저희 사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함께 점검을 해서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쭉 보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압축기가 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조차 못했던 근데 사고이긴 앞으로도 그렇게 한데요. 미처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더 이사장님 어쨌든 그 다른 작업장이랑 이런 것들 더 현재 상황에서 좀 점검하시고 예. 매뉴얼도 조금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최소한의 작업 시에 무슨 사고가 안 발생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들 관련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하시고 사실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다 보면은 깜빡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더 편하니까 계속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네네. 그러니까 더 현재 시점에서 이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사실 인명 사고가 특히나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니 예. 현재 시점에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윤정민 의원님. 저희가 행감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압축기 사고 이 관련으로 지금 저희가 3일 세 번째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내용으로 속기를 저희가 받아볼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첫날은 준비가 안 됐었고 어제는 자료 요청을 해서 오늘 제대로 보충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표현까지 하셨잖아요. 어제까지는 그 게이지 값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이제 우리 엄미섭 의원님이랑 의원님들이 의제기한 게 업체 잘못이면 기계 전체를 교체해야 되지 않냐. 근데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업체가 잘못했는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체계가 잘못됐는가 명확하게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도 명확한 답을 낼 수도 없고 우리 의원들은 들을 때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씀이 이럴 때 의원님들이 보충 감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사님 제가 말씀드리면 그 네. 부분은 이제 관리공단 측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윤정민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기계적인 어떤 미비적인 사항, 어떤 설계하고 다르게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납품이 된 사항 검토 이런 부분들 말씀해주신 뭐 새 제품 교체 여부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부서에서 구청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앞전 보충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정말로 중대한 그런 하자 부분이 돼서 어떤 그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가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좀 저희들이 해봐서 그 부분은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당시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우리 상주 감리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받았어요. 이 사항은 이제
심각한 하자, 중대 결함, 교체 요구가 아니고 여기에서 치유해서 하자 보수해서 납품을 받아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일단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심각한 하자가 기냐 아니냐 이 부분은 또 자문 변호사 통해서 검토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하자라는 거는 업체에서 잘못했는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상의 잘못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일단 저희들이 그때 그 납품 전에 어떤 시운전하고 시범 운영하는 기간 중에 파손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과연 뭐 그 당시 그 하자로 해서 교체를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 그러니까 드리는 겁니다. 국가의 기계인데 저희들이 보통 예. 하자 보수 기간이 뭐 2년 이럴 때 했는데 1년 정도 썼다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네. 그건 하자 보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정상 운영도 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예. 그것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의원님들이. 예, 예. 근데 계속 그 맥이 흐려지면서 답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일째 세 번째 보충 감사하는 거니까 좀 통일감 있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의원님. 네, 오미섭입니다. 지금 방금 또 이제 이사장님께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말씀을 또 하신 거란 또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조사를 어디서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의견들이 좀 달라요. 정말 부저가 울렸다는 것을 여기서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수동으로 작동을 해서 계속 올라가서 부저가 계속 울렸다라는 걸 여기 들으신 분이나 정확하게 정보가 있으신가요? 어차피 그 부분은 현장 팀장이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현장 팀장님이 들으셨어요? 어떤 결과로 해서 어디 예를 들면 이렇게 보고 라인으로 해서 부저가 울렸다라는 것을 지금 부저 울립니까? 예, 답변자는 발언대에 쓰셔가지고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원순환팀 이도현 팀장입니다. 예, 실제 시운전 했을 때 그리고 실제 그 물량을 가지고 테스트 운전했을 때 부저를 울린 걸 다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때 계셨었어요? 그때 터졌을 때는 없었지만 사무실에 있었고요. 이제 아니 그 부저가 전에 울렸을 때요. 그 전에 이제 무부하 운전이라든지 시운전 했을 때 그때 부저가 울린 것들은 들었습니다. 그럼 부저가 울리는 것을 보고 있으시면서 사무실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신가요? 이미 부저가 울리면서 터졌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지금 일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했던 작업이 아니고요. 그 사고가 있기 9월 2일 전에 8월 26일 날 27일 날 압축 시운전이라든지 테스트 부하 운전을 했을 때 그때 압축 상태가 이루어지고 나서 자동 운전에 따라서 부하가 울리는 것들을 들었었습니다. 9월 2일 날 사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9월 2일 날 사고에는 제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못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영어로 물어보시나요? 아, 예. 다른 제가 9월 2일 날 사고 현장에 부저 들리고 있는 거 여쭤봤지 않았습니까? 근데 8월 달 걸 또 얘기를 하시면 죄송합니다. 도대체가 질문을 제가 9월 2일 날 작업장에 계셨는지 그 부저가 울리는 것을 수동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들으신 분이 계시냐고 제가 여쭙습니다. 근데 8월 달에 시범 운전할 때 부저가 울리는 거 들렸다 그걸 지금 대답하신다라는 게 혼선을 주기 위해서인 것인지 아니면은 맥을 풀리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9월 2일 날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그 자동이 어쨌든 뭐 게이지가 그렇게 있었는데 계속 부저음이 울리는데 계속 올려서 아까 김영미 의원님께 대답한 건 그거였습니다. 부저가 계속 울려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부저 울린 거 여기 아시는 분 보고 라인으로 해서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자, 부저가 울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거 판별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부저가 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도. 자,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좋습니다. 부저가 울리든 안 울리든
모든 것은 이렇게 큰 육중한, 그러니까 엄청난 위협적인 큰 육중한 기계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근원적인 안전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나요? 처음에 오작동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오작동이 되지 않게 2차, 3차에서 그거를 제어해 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원적 안전 설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기계는요, 시방서대로 한다면.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국장님께서 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이제 처음 행감할 때는 아예 교체 자체를 안 되신다고 했는데 교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교체가 된다 그래도 이 제품이 이대로 온다 그래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210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우리는 그걸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50에 놓고 운전을 한다? 예를 들면 비싼 좋은 차를 사놓고 80만 달리겠다. 그러면 일에 대한 효율성 30톤, 지금 현재 30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또 대답하실 때도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너무 많이 밀어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8월 달에는 없어서 그냥 그냥 했고 9월 달에는 작업이 많다 보니까 그걸 계속 밀어 넣는 과정에 그렇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8톤에서 10톤 소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 그 관리공단 저희 사도가 절대 갔을 때 30톤을 예상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8톤에서 10톤 하고 있는데 이 사고가 났는데 30톤 할 수 있을까요? 전 걱정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부저가 울리든 안 울리든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안전 설계가 되지 않았다라는 기계에 대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의 자제나 여러분의 친척들이 거기서 근무하신다면 45도 각도로 피해서 하러 간다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어봤더니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45도 각도로 피할 여력도 없답니다. 그냥 한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래서 기계를 교체하시더라도 말씀드렸죠. 210톤의 하중을 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오작동 여부도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너무 감사한 말씀했죠. 원인 규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부에서 뭔가 압력 펌프관이라든지 유압 실린더라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그걸 정확하게 규명해내고 용접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잖아요. 원인 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3일 만에 바로 용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파기 검사도 해달라 했는데 비파기 검사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행감을 하니까 바로 비파기 검사를 하셨더군요. 그러니까 요지는 안전성 검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사장님께서 아까 김영미 의원님께서도 중대재해법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신이 있으시면 구장님께서 일단 대안을 주셨어요. 교체하시겠다. 근데 교체를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우린 210톤의 비싼 가격을 샀는데 그거를 150만 한다. 반 톤만 활용하겠다. 자, 그렇다면 30톤을 어떻게 소화할 건지 그 부분과 그리고 안전성의 부분 그냥 교체만 한다 그래서 그게 안전한지 그 두 부분 이사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으시다면 저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압축기 처리 용량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압축기에서 선별품을 압축해서 경강선으로 묶어서 빼내는 규격을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적재하고 차량에 실기 위한 규격을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150, 180까지 정도 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규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계가 210kg까지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어떤 내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희의 작업에서는 그 압력까지 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도면에도 보면 180 정도가 적정선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저희가 만드는 그 압축품을 규격을 저희가 지금 2,400 정도 길이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균 한 900kg 정도로 압축을 하는데 그 압축을 하는 데는 150kg per 제곱센치 그러니까 150kg 압력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180kg가 적정하다고 방금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설계서에서는 그렇게 그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기계의 내구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다라고 210이 최대 불하니 최대치고요. 180까지는 하는 게 예, 낫다. 그 정도가 적정치라고 설계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선별품의 규격이 2,40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비닐을 넣어서 150에서 160kg의 압력으로 눌러주면 그 규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200kg까지 가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씀은 30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기계로 어제 150kg 하중만 해도 충분히 30톤은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그 이해하면 됩니까? 30톤하고 이 부분은 전혀 좀 다른 문제고요. 30톤은 모든 선별품이 예, 알고 다 있습니다. 있을 때고 이것도 역시 거기에 이건 비닐하고 그렇죠. 종이 압축기입니다. 비닐과 종이는 거기 몇 프로를 차지하나요? 비닐과 종이 압축이 좀 많죠. 양으로 많죠.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압축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폐 비닐도 역시 3대 가장 큰 거잖아요. 지금 현재 네, 캔, 종이, 비닐 네, 맞, 네. 맞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네. 30%는 차지하잖아요. 네. 그 공정에 오히려 더 많아요. 종이나 비닐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30톤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거기에 별로 예를 들면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압축기의 성능 이제 거기가 있고 페트병을 압축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또 양이 많고요. 지금 3개의 압축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압축을 못해서 30톤 처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선별장에 어떤 저희가 지금 시운전을 시공사 주관으로 했고 저희는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설비들이 설계값을 제대로 발휘하느냐 그리고 선별원을 그대로 배치했을 때 그 양을 처리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 각종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안전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들은 청소행정과와 저희가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의 문제로 30톤을 처리 못한다 이게 아니고요. 설비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저희 선별원들이 좀 더 예, 알겠습니다. 숙련도가 그렇다면 올라가면, 압축기는 말씀대로 그럼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교체하면 되겠네요. 그런가요? 대안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 설계가 저는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부저가 울리는데도 계속 그런 기계라면 근원적 설계가 안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말씀대로 210톤을 하중을 견뎌야 되는데 150으로 할 수 있다면 왜 이렇게 고가의 기계를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희들이 비싼 기계를 사죠? 이렇게 조금 예를 들면 210회까지 견딜 수 있는데 150만 하는데 그럼 좀 더 저렴한 기계를 사셨어야죠. 그 압축기 작동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400 정도 규격으로 선별품을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출고를 하는데 이거를 세팅을 주면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적은 양을 넣어서 1,200 예, 제가 이사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그냥 단순하게 교체만 해도 되는 거에 대해서 이사장님과 국장님이 자신 있다라고 하시면 전 여기서 끝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대로 30톤을 하는데 별로 이건 문제 없다. 그리고 기계 교체하면 된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습니다. 그것만 두 분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기계 교체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는데요. 자꾸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미섭 의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현재 압축계에 대해서 안전을 보증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기계 교체 여부권은 뭐 제가 교체해 주라고 해서 뭐 교체해 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현재 상황은 그 이제 법적인 분쟁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일단 그 압축기에 대한 안전 보증 문제인데요. 그 사항은 이제 물론 이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비파계 검사도 1차적으로 실시를 했지만은 그 외 용접 부위 외에도 다 할 수 있는가? 원인 규명이 필요하죠. 예, 그런 왜 부분에 이게 대해서 터졌는지. 그 이제 추가적인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과연 작업장에서 근로자들한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지금까지 뭐 압축기 세팅값이고 작동 이런 그 작업자들 교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 매뉴얼에 대한 인계 인수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도 이제 현장에서 철두철미하니 어떤 매뉴얼 부분들을 숙지해서 어떤 그 외 그런 다른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국장님과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아까 법적인 얘기를 하셨나요? 어떤 게 실익에 맞는지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교체를 어쨌든 시도해 보시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예. 네, 교체를 위해서 시도해 보겠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근원적 안전 그 설계에 대해서 원인 규명도 하시겠다. 예. 일단은 이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과연 유압에 대한 세팅 값이 그 한계를 넘어가면은 이게 기계적으로 유압이 중지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부터 이게 정상적인 기계냐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안전에 대한 내용, 그 내구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압축기 부분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께 말씀하신 거 이 비싼 그 기계를 사셨는데 실제적으로 210톤까지 압력이 가함에도 불구하고 150톤으로도 우리는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게 과연 기계의 효율성이 맞는지 그 부분도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 이사장님, 과장님은 관리자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과장님. 책임자시죠?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것도 이 세 분이신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거는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고는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여기 세 분이 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이 향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세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 세 가지를 작성을 해 주셨어요. 뭐 새 제품 교체에 대해서 뭐 면밀히 검토 후 추진 방안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비파계 검사 뭐 추진하시고 현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에 대한 걸 신경을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는 이거를 저희 위원회 이름으로 저희 의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좀 이제 공단은 이번 계기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나 센터에 지금 많은 기계와 장비와 인력이 포진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엮여 있는 과가 청소행정과, 체육관광과, 문화예술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4개인가요? 네, 물론 이제 상임위로 나누면 저희 사회도시위원회는 청소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있겠지만 저는 나머지 2과도 제가 기획총무위원장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좀 이 관련돼서는 이 4개의 과와 협업으로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떠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이러한 뭐 결국은 재발 사고를 방지해야 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좀 시설관리공단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좀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 교육에 대해서. 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적 문서다, 개인적 교육이다 이런 단어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민간 기업인가요? 이사장님이 사장님이세요? 이거 민간 자본으로 운영하는 데 아니잖아요. 당연히 문서로 남기고 자료로 남겨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 이것도 보면 이게 교육 자료인지 당장 만들어낸 자료인지
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체계적인 교육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사실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솔직한 말로.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체계적인 교육 자료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선별장의 운영 상황을 정리 그날그날 하면서 교육을 병행한 내용들을 거기다가 적시를 해놓은 자료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이 보고서 하나밖에 없는데 무얼로 저희가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질문을 하겠냐 이 말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주실 겁니까? 날짜를 정합시다. 우선 그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매월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안전 매뉴얼에 대해서 현장에서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어떤 위해 요인이 없는 이런 그 사업장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 보고서까지 작성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매뉴얼을 언제까지 하실 거야 이겁니다. 저희가 이거는 한없이 미뤄줄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매뉴얼들은 기본적인 매뉴얼이 돼 있는데 전반을 한번 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달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의회 일정도 있고 예산심이라든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충분히 대비해 나가면서 금년 말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미서 부원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방금 원인 규명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시 또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원인 규명이 좀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어디서 다른 데서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 규명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선별 우리 이번에 사도 예산 4천 얼마 정도를 지금 예산으로 올리셨죠? 4,500. 예, 4,500 정도를 지금 거기서 실질적으로 어제도 이제 엊그제도 제가 다시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그 좁은 작업장에 그 기존 화물 차량 집계가 화물 차량이 또 들어갑니다. 네. 차량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량이 들어가면서 매연이 다 발생하고 있고 주위에 작업자들이 있는데 차량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전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좁은데 차량이 들어가서 그걸 다시 이렇게 그 재활용품 쓰레기를 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집게차가 원래 집게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집게차를 지금 구입 못 하고 있으신 건가요? 기존에 있던 그 좀 작동이 도로 주행이 어려운 집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집게 자체는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그 차를 안에 넣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형 차량이 가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작업장 내에 사람들이 있는데 대형 차량 그 지금 집게차가 들어가서 매연을 다 발생하고 있으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차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이제 그 차뿐만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슈퍼 차량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계속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 매연과 오염이 그것 때문에 일하는 작업자들이 얼마나 그 환경이 안 좋나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 분진 포집기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했고요. 보고 왔습니다. 분진 포집기에 대한 또 신빙성이나 신뢰성도 역시 서로 생각들이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그런 기존의 화물 차량들이 들어가면서 매연을 일으키고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뭐 선별장 내 뭐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그 배수 처리가 안 돼서 그 구배라가인가요? 구배가 맞지 않아서 기울기가 거기에 물이 계속 차 있어요. 그 앞에 그래서 냄새가 계속 악취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가장 좀 어쨌든 조금이라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고민하셔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을 같이 대안으로 안전대책에 대한 대안을 내주셔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여기에서 작성해 주신 향후 계획 청소행정과에서 작성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까지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자문 변호사하고 이제 우리 감리단하고 시공업체 이제 일정을 봐야 되니까 한 12월 말까지나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걸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작성해 주셨듯이 새 제품 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보충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